네, 응급실이 있어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시군이 늘고 있죠. 갈수록 사정이 나빠지는 지역 의료의 현실인데요. 정부가 대안으로 마련한 지역 의사제가 본격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의료 공백의 해결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해 출범한 의료혁신위원회 정기현 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위원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순천에서 소아 네. 환자를 진료해 오셨고 그만큼 지역 의료의 현실을 몸으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지역마다 좀 사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증, 중증을 막론하고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시는 이제 응급 또 특히 고위험 산모, 신생아 소아 부분에서 응급실 뺑뺑이라든가 뭐 분만도 이제 이렇게 이동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소아 오픈런 이런 것들이 이제 체감하시는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사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상급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가기 전 단계인 허리 부분이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장님께서 이제 지금 소아 환자를 지금도 진료를 하고 계신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현장에서 제가 듣기로 이제 심야에 운영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이런 것도 좀 있을 텐데 네. 그런 어떤 좀 경험하시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특히 소아는 아주 중증의 어떤 이런 것보다는 긴급하게 요구되는 어떤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달빛 어린이병원이 역할을 한다 볼 수 있고 조금 더 한 단계 나가면 그 소아 긴급의료센터, 아주 응급의료센터의 약간 아랫 단계의 그런 것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지역의 어떤 소아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죠. 이렇게 사실 수도권이나 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지역 농어촌 의료 상황이 나빠진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의사 수도 부족하고 또 이제 의료계에서 얘기하는 수가의 문제나 그다음에 이제 근무하는 시간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아주 각각의 문제 크기는 다르지만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제 그런데 그 원인의 원인을 한 번 더 들여다 보면 사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라는 것이 거의 90% 이상이 민간 의료기관.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아주 속도가 빠른 고령화와 그런 어떤 인구 감소 문제가 전반적으로 아주 우리나라 전체 지역의 상당수 비수도권에 있어서는 소위 의료 시장이 붕괴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하는 게 정부의 지역 의사제입니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제도인데 좀 어떤 면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는 과정이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여겨지던 어떤 의사가 되는 과정에 국가가 개입을 하고 이제 국가의 역할을 하는 한편 네. 또 일정 수준의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물론 이제 이 제도 하나로 지역의 어떤 의사 부족 문제가 모두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네, 그래서 어쨌든 교육 수련 인프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서의 의료 전달 체계, 그다음에 이른바 정주 여건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져서 앞으로 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생각합니다. 지역의사제와 관련한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 시간입니다. 의사를 양성하더라도 이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의사제가 현실적으로 적용되려면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공백들을 당장 메꿔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실제 진료권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이나 역할이 역량이 있는 우수한 어떤 민간 공공 상관없이 그런 2차 영역의 병원들을 뭐 지역의 핵심 거점으로 정해서 지원하고 뭐랄까 육성하는 것 그게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 지원의 어떤 그 방식과 양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의료 인력이 나올 때까지 그런 노력들이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속도도 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료혁신위원회가
이른바 지필공이라고 불리는 예. 핵심적 과제를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논의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지금 이제 의제 설정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의제 설정이 되면 좀 더 국민들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저희 생각은 정책의 내용을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정책을 힘있게 끌고 갈 구조 혁신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 혁신에서 앞으로 도출할 어떤 사회적 합의안이 이제 법과 제도로 안착이 되고 좀 더 현실의 어떤 견고한 시스템으로 이게 남을 수 있도록 한다. 이제 거기에 대한 전략들이 이제 조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혁신위원회가 아무쪼록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좋은 대책을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